안녕하세요. 주드 프라이데이 군 리스너입니다. 다시 금요일 아침이네요. 지난 한 주 동안 뭐라도 좀 다른 일이 생겼다면 고백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뭔가 좀 특별한 일이 있으셨는지요? 저는 8페이지짜리 원고를 하나 더 했습니다. 부천 만화 페스티벌에서 의뢰를 받은 원고입니다. 한 달 반을 미뤘다가 마감 일주일 전에 원고를 메일로 보냈습니다. 엄청 힘든 한 주였어요. 특별히 그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럼 굿 리스너 19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사연은 카페길만에 올려주신 550123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맨날 라디오만 듣다가 처음으로 사서함에 글을 남겨봅니다. 저는 중학생입니다. 3학년이죠. 오늘도 어김없이 늦은 밤 진소를 보고 오늘은 꼭 글을 남겨봐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드디어 쓰게 되었네요. 하하. 항상 진소는 금요일 밤 몇 안 되는 다른 웹툰을 다 보고 마지막으로 봅니다. 정말로 아껴두고 싶은 작품이기 때문이죠. 많은 친구들에게도 권하고 있습니다. 잘했죠? 저는 짝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벌써 4년이나 하고 있네요. 일기를 쓸 때 그 일기를 누군가 보고 있다고 느끼기에 일기에는 늘 그 자식이라고 씁니다. 저는 야자 아닌 야자를 합니다. 사실 야자는 아니고 학교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이 남아서 밤 10시까지 공부하는 거죠. 그런데 어제 다른 친구들은 조금 일찍 가고 교실에는 저와 그 자식 단 둘만 남았습니다. 그 어색했던 공기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너무 어색했죠. 원래 자습을 하다 보니 교실 분위기가 조용하긴 했어도 조금은 다른 침묵이었습니다. 물론 둘 다 그 묘한 감정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자습이 끝나고 같이 학교를 나서는데 그 자식은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고 저는 교문 앞에 엄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자식과 조금이라도 같이 있고 싶어서 하늘에 별을 보는 척하며 자전거를 가지고 타고 오는 것까지 기다렸죠. 그런데 그 자식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면서 그 조용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잘 가 하며 자전거를 타고 저 멀리 사라졌죠. 저는 당연히 아무 내색도 안 하며 잘 가 라고 말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어도 그 자식이 간 후 방방 뛰며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일기에는 역사적인 날이었다고 적어두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도 그 자식 생각만 했어요. 조심히 가 라는 말이라도 해줄 걸 그랬습니다. 그 자식은 다른 남자들과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굉장히 과묵하죠. 말수도 적고, 물론 올해 들어서 많이 활발해졌습니다. 공부는 저와 1, 2등을 다툽니다. 성격도 좋고 친절합니다. 그 덕분에 그 자식을 좋아하는 건 저뿐만이 아니죠. 제 친한 친구들도 그 친구를 좋아합니다.
공개적으로 좋아합니다. 그 자식도 알아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허전합니다. 심지어 그 자식은 축구하는 모습이 굉장히 멋집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식에게 반한 것은 그 자식의 따뜻한 마음 때문인 것 같아요. 마음이 그 누구보다도 예쁜 친구입니다.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 자식도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성격에 다른 애들과 저를 대하는 게 많이 다르죠. 그리고 함께 수업을 들으면 하루에 몇 번씩은 서로 힐끔힐끔 보다가 눈이 마주치기 십상입니다. 너무 설레요. 어떡할까요? 그 누구와 만나도 언젠가는 헤어지기 마련이죠. 지드래곤의 노래처럼 영원한 건 절대 없으니까요. 그 친구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친구랑 평생 친구가 하고 싶어요. 연애를 하고 헤어지면 좋았던 그 관계가 여전히 유지되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마음이 많이 심란합니다. 좋아하는 이 마음을 누군가에게 말한 것도 없고 그냥 글을 쓰는 것일 뿐인데 비밀 친구가 생길 것 같네요. 짝사랑을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어요. 가끔은 지금 이렇게 뒤에서 그 친구를 바라보고 혼자 가슴 설레어 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과는 다르게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중 작가님도 제 행복의 원인 중 일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주 잘 보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더위 조심하시고요. 참 인도는 지금 몇 시인가요? 좀 많이 들어서 가끔은 지겹기도 하지만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어요. 굿나잇 혹은 굿모닝. 네. 인도는 한국 시간에서 3시간 반을 빼면 됩니다. 좀 애매한 시차죠. 3시간 반. 그래요. 행복하시다니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4년이나 짝사랑을 하고 있다는 걸 들으면 초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요. 고등학교도 같은 학교에 진학하게 되나요? 짝사랑은 여러모로 편리한 점이 있죠. 뭐 좋은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도 좋겠지만 한 번쯤은 다가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즐거운 사연 보내주셔서 고마워요. 다음은 꼭 1218님이 카페길만에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오늘 진소 작가의 말을 보면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보다 응원하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이라고 하셨는데 응원할래야 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비난 대신 응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 그 사람에게 비난을 한 건 아닌데 사실 그대로 말하다 보면 듣는 사람 입장에선 비난처럼 들릴 것 같아요. 뭔가
주도님은 답을 할 것 같아서. 노력을 하지 않고 팀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어떻게 응원할 수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글쎄요, 전 왜 답을 알 것 같은가요? 전 답을 모릅니다. 어, 글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적으로 저의 경우에는 어, 글쎄요, 그런 사람은 그냥 무시합니다. 음, 물론 저에게 해를 끼치거나 위협을 가한다면 어, 화를 낼 수밖에 없겠지만 대다수의 경우 저는 그런 마찰을 좀 피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예, 솔직히 대인관계는 어렵습니다. 응원도 역시 쉽지 않아요. 그래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군 리스너는 고민 상담소가 아니라 고민을 읽어드리는 방송입니다. 좀 뻔뻔하네요. 그래도 사연 고맙습니다. 다음은 비밀 사서함에 글을 남겨주신 이야기입니다. 제목, 궁금해요. 있잖아요. 왜일까요? 왜 좋아했던 사람을 아직도 좋아하는지 확인하고 아직도 많이 좋아하는 걸 확인했을 때 기쁘고 그럴까요? 전 아무래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제 모습을 사랑하나 봐요. 그런데 그만 사랑해야 하는 사람인데 그런 건 왜일까요? 잊어야 하는 사람을 아직 좋아한다고 기뻐하는 건 아무래도 싫으네요. 싫은데 사랑한다? 저를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하하. 그냥 궁금한 거지 답을 달라는 건 아닙니다. 혹시 알고 계시다면 알려주시고요. 모르시겠다면 같이 궁금해 주세요. 아침에 작성한 거지만 굿나잇 톡은 굿모닝입니다. 아침 새소리가 좋아요. 그래요. 그만 사랑해야 하는 사람인데 왜 그러는 걸까요? 그만 사랑해야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이겠죠. 생각보다 똑똑하죠. 뻔뻔한 주드 씨는. 그래요. 그게 더 자연스러운 거겠죠. 사연 고맙습니다. 다음은 그라폴리오의 개날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항상 꿈에 대해 생각하고 하고 싶은 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취업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제약이 생기면서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 한정 짓기 시작했고 꿈에 대해 회피하고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회계법인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 회계사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물어봤습니다. 신입사원에게 하는 질문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래에 대해 더는 고민하고 싶지 않았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늘 잘 나아가고 있는지 대해 생각했습니다. 사소한 질문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싶은가? 모두 잠들고 달님만 깨어있는 시간, 회피를 멈추고 다시 미래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꼭 어른들이 말하는 길로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유를 원했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퇴사 후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를 알게 되었는데 다양한 캐릭터들이 한 곳에 모이는 것이 재밌어 보였습니다. 페어는 기대 이상의 이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원했던 어른스러움, 깊은 생각, 그것들에 대해 좀 자유로워진 기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저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와서 디자인을 할 수 있을까? 전문대 시각 디자인과에 입학하게 되었고 2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관심 분야의 콘텐츠를 만들어 보고 캐릭터를 그리고 공모전에 참여했습니다. 시간은 야속하게 빨리 지나 이제 한 학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캐릭터 페어에 차세대 캐릭터관 참가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캐릭터를 통해 힘과 즐거움을 얻는 사람들을 상상합니다. 어른도 아이도 되지 못하고 있는 저는 아직도 불안합니다. 하지만 불확실한 미래란 참 두근거리는 것 같습니다. 적다 보니 좀 주절주절 적게 되네요. 제 캐릭터가 작가님의 책상 위에 올라갈 날을 기대하며 글을 마칩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진솔스러운 사연이네요. 그래요. 원하시는 일을 하며 즐거운 시간, 또 행복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네요. 옛날 말에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옛날 말인 것 같아요. 좋아하지 않는 일을 평생 하면서, 물론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글쎄요. 원하지 않는 일을 하다가 자신의 잘못도 아니지만 회사를 나오게 돼서 겪는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조금 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쓴맛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소중한 사연 고맙습니다. 다음은 효로롱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엄마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저희 엄마가 저를 낳고 산후우울증이 걸리셔서 아주 갓난 아기 때부터 유치원 시절까지 친할머니 손에 키워졌거든요. 아빠는 늘 들어오시지 않으셨고 삼촌들은 술을 먹고 할머니에게 행패를 부리는 그런 일상들이었습니다. 그럴 때면 전 조용히 구석에 앉아서 지켜보기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예쁜 아주머니께서 엄마라고 같이 집에 가자며 찾아왔습니다. 바로 처음 날은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할머니를 찾아 울었지만 엄마와 함께 살고 있던 친언니가 절 위해 만들어주던 종이병아리가 아직도 마음에 남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비가 폭포처럼 쏟아지던 날이었어요. 엄마 집에 온 지 얼마 안 된 여름날이었는데 거리의 바닥은 물이 조금 차올랐습니다. 여름방학식 날이어서 교과서를 들고 집으로 가야 했죠. 우산도 없었는데 다른 아이들은 어머니가 다 데리러 오더군요. 그걸 보면서 나도 엄마가 데리러 오지 않을까 하고 잠깐 기다렸다가 그 생각을 접어두고 장대비를 맞으며 집까지 걸어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에겐 역시 좀 힘들었던지 가다가 넘어지고 말았어요. 순간 아픔보다 엄마에게 옷이 더럽혀져 혼이 날까 걱정되었습니다. 그런 걸로 혼을 내시는 분은 아니었지만 어린 생각에 그랬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생각을 하면서 엉엉 울면서 흠뻑 젖은 교과서들을 다시 주워 집으로 갔습니다. 가자마자 바로 수학이 앞으로 쪼르르 달려가 울면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오다가 넘어져서 옷이 다 젖었어. 미안해 하면서 계속 꺼이꺼이 울었는데 엄마가 상냥한 목소리로 괜찮아. 네 탓이 아닌데 왜 그렇게 울어. 옷 갈아입고 씻고 몸 따뜻하게 하고 있어 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 이 사람이 내 엄마구나 하고 처음 이 집에 와서 그저 마음을 닫고 있던 날 버리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전화를 끊고 그날은 한참이나 더 펑펑 울었던 것 같네요. 지금은 18살 여고생이 되어 엄마랑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비가 오는 날이면 이 생각이 늘 떠오릅니다. 긴 이야기 들려주셔서 고마워요. 네, 그래요. 오늘 이 사연으로 그림을 그려 그라폴리오 굿 리스너에 올렸습니다. 비가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그날 한 꼬마아이가 교과서를 들고 가다가 넘어져서 엄마에게 혼이 날까봐 엉엉 우는 모습이 이 글을 읽고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네, 예쁘고 따뜻한 사연 고맙습니다. 다음은 은진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왜 엄마 아빠 생각만 하면 짠하고 뭉클한 걸까요? 글을 보면서 저도 아빠 생각에 울컥하여 그냥 눈물이 흐르네요. 저희 아빠는 진짜 딸 바보였어요. 딸내미를 위해선 뭐든지 해주는 자상한 아빠였지요. 그 때문에 저도 아빠와의 추억이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 마당에서 한참을 나무와 씨름하며 무엇을 만들던 아빠. 눈이 오던, 눈이 엄청 오던 날 아빠가 그렇게 정성스레 만든 나무 썰매로 온 동네를 누비며 하루 종일 눈썰매를 탔다고 하네요. 춥다고 들어가자고 해도 계속 태워달라며 아빠 너무 힘들었다고 아직도 가끔 말씀하십니다. 거기다가 제가 어렸을 때 눈길이 미끄러워 안고 길을 가다 저를 보호하려고 팔로 넘어져
팔이 심하게 다치셨던 아빠. 아직도 추운 날엔 그 팔이 시큰시큰 하시다던 아빠. 전 아빠에게 배운 게 많아요. 그리고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아빠 손 놓으면 안 돼 하며 배운 자전거. 지금도 겁없이 물에 뛰어들 수 있게 해준 아빠. 아빠 손 잡으며 처음 탔던 스케이트. 지금은 남편보다 더 잘한다는 텐트 치는 법 등등. 살면서 불편하지 말라고 자상하게 많은 걸 알려주시고 하셨죠. 귀찮을 법도 한데 제가 해달라고 하는 건 몇 시간이라도 걸쳐 만들어주신 손재주도 많은 아빠였습니다. 나무 조각 하시는 걸 좋아하셨고 수동 카메라에도 취미가 있으셔서 제 사진 찍어주시는 걸 좋아하셨죠. 앨범을 볼 때마다 아빠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답니다. 지금은 결혼하여 딸들을 키우며 아빠에게 배운 좋은 기억들 제 딸들에게 하나씩 전해주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빠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절 키우셨겠죠. 그 생각을 하면 아빠 사랑이 너무나도 크다는 걸 느낍니다. 아빠 사랑해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제 곁에 있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가족에게 느끼는 감정은 다들 비슷할 것 같아요. 좋은 사연 고맙습니다. 이번엔 김예진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오늘따라 가족 사연이 많네요. 얼마 전에 저희 할머니 기일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18살이 된 여고생이고요. 할머니는 제가 7살 때쯤 돌아가셨습니다. 그날은 여느 날과 다름없는 날이었어요. 일하느라 바쁘셨던 부모님은 집에 없으셨고 대신에 평소와 같이 저를 돌봐주셨던 할머니셨죠. 아빠는 바깥에서 논일을 하느라 바쁘셨고 엄마는 아픈 오빠를 데리고 병원에 가느라 집에 없으셨던 것 같아요. 여느 때와 같이 부모님을 기다리며 할머니와 함께 거실 바닥에 앉아 TV에서 나오는 톰과 제리를 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기다리다가 할머니가 갑자기 늦게까지 오지 않는 엄마가 걱정되신다며 안방에 있는 전화기로 전화를 거시러 들어가셨어요. 저는 그 모습이 마지막인지도 모르고 그냥 귀찮다고 앉아서 계속 만화를 보고 있었네요. 1분, 2분, 5분.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받아 대화하는 소리는커녕 다시 나오시지 않는 게 이상해서 전 냅다 소리를 질렀어요. 왜 안 나오냐고요. 그렇게 소리를 지름에도 대답이 없어 화가 났던 저는 쿵쿵 발을 구르며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가자 침대 위에 엎어지신 채 수화기는 바닥에 닿을 듯 말 듯 스프링이 쭉쭉 늘어나다가 줄었다가 하고 있었어요. 무슨 상황인지 이게 무슨 일인지 파악하지 못했던 저는 할머니가 침대에서 잔다고 생각하고 귀에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일어나. 할머니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예쁜 금덩이 왔냐며 반갑게 맞아주실 할머니께서는 그 자세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저의 시간 안에 멈춰진 채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나이를 먹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셨을지 깨달았을 때
절대 잊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다짐했던 제 마음이 부질없게도 원망스러운 인간의 기억력은 제 머릿속에서 할머니의 모습을 점점 지워가고 있습니다. 다시 7살 할머니의 예쁜 손녀로 돌아가 그때의 우리 집, 우리 거실에서 할머니 옆에 꼭 앉아있던 오손도손 재롱도 피우고 애교도 부리고 하던 그 모습으로 그렇게 다시 한번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부디 한번, 딱 한 번만이라도 그때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이상 할머니를 잊을 수 있지 않게. 네, 그래요. 할머니. 기억은 자꾸 반복하면 점점 더 생생해지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이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기억을 꼬리 물고 조금 더 많은 기억이 살아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마워요. 다음 사연은 어두원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어두원은 그 빌리 코건의 스매시 펌킨스 앨범 이름이기도 하죠. 좋아했습니다. 빌리 코건. 사연입니다. 친구를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우리가 친해질 걸 알았어요. 그 앤 해리포터 전권을 읽은 애였거든요. 그 후 같은 반이었던 적도 없는데 고1인 지금까지 가장 친합니다. 해리포터에 나오는 귀지맛 젤리를 먹으며 낄낄댔던 것. 지하철 타고 간 대형 서점에서 책 읽고 아이스크림 먹었던 것. 걔가 아버지 일 때문에 미국에 가서 힘들다고 매일 질질 짤 시절 영상 채팅한 것. 같은 동네인데 우편으로 생일 편지 보내줬던 것. 추억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도 가장 행복했던 건 같이 북촌에 갔던 것 같습니다. 예쁜 가게에 들어가 선물을 사고 여기저기 구경하며 사진 찍고 어른들처럼 스파게티 먹어보고 솜사탕 올려진 커피도 마셨습니다. 그때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 중에 한 골목의 계단에 나란히 앉아 뒤를 돌아보며 아무 걱정도 없다는 듯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서로 다른 외고에 다니고 있습니다. 학기 초엔 매일 텅 빈 운동장을 바라보며 룸메이트와 울 정도로 저에겐 외롭고 지치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좁은 면학실 책상에 앉아 무감각하게 공부하고 있자니 비참해지며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문득 그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 친구는 이번 달에 미국에 가서 이젠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북촌에 가고 싶다고 했는데 전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밥만 먹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게 제가 요구받는 게 시험이니까요. 친구는 이 지옥 같은 곳보다는 미국이 낫겠지 했지만 자주 만나지 못해도 같은 나라에서 같은 동네에 살고 있다는 게 꽤나 든든했었는데 많이 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잘 상처받는 저에게
불쌍한 것들이 다 네가 부러워서 그런 거야 라고 하던 친구입니다.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넌 그 폴라로이드 사진 속처럼 그 사진 속 웃음처럼 언제나 빛난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친구가 좋죠. 친구가 있으면 정말 어려운 시간들도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위로도 되고 또 용기도 되고 특별히 저 자신에게 뭔가를 해주는 게 아니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도와주는 친구가 있어요. 좋은 친구죠. 인생에서 이 친구가 없었다면 저는 좀 다른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친구에 대한 사연을 보내주신 어도우님. 비록 좀 멀리 떨어지게 될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미국에 가세요. 이쁜 사연 고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최선혜님이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지난 5월 꿈같이 행복했던 시간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국어 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전 꽤 오랫동안 꿈꿔왔던 교생 실습을 모교인 세원고등학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남녀공학이지만 남녀 분반인데요. 저는 1학년 3반 29명의 예쁜 여학생들 반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달 동안 서로 사랑해야만 하는 미션을 받은 것처럼 마음을 주었어요. 저는 국어 시간뿐만 아니라 아침 조회, 쉬는 시간, 점심시간, 또 청소 시간, 종례 시간까지 내내 4층을 오르락내리락하며 아이들을 만났고 그때마다 아이들을 아주 환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고 쫑알쫑알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예뻐요, 귀여워요. 처음엔 쑥스러웠는데 매일 들어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담임 선생님과 아이들이 저를 위해 마지막에 몰래카메라를 준비한 거였습니다. 청소 시간에 제가 지도를 하는데 아이들이 일부러 청소를 안 해서 담임 선생님에게 제가 혼이 나고 눈물을 흘리게 되면 케이크를 가져와 놀래키는 거였어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의 배신으로 제가 영 몰래카메라를 준비했지요. 케이크를 들고 온 아이들에게 정색을 하며 몰래카메라를 기분 나빠하는 척 하다가 제가 미리 준비한 영상을 틀어주었어요. 10명 넘는 친구들을 올렸다는. 이런저런 여러 추억들과 아이들과 주고받은 진심 어린 손편지들은 이제 임용고시 공부를 시작하는 제게 아주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이런 추억을 그림으로 남기고 싶어 사연을 올려봅니다. 푸르른 5월, 예쁜 장미가 만발한 날들에 저와 함께 해준 세원고 1학년 3반 여학생들과 아빠 같은 담임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교생 실습. 저도 고등학교 때 제가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를 다녀서 1년에 2번씩 교생 실습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아무튼 교생들이 아주 많은 학교였습니다. 기억에 남는 교생 선생님은, 제가 미술부였는데, 미술부 그 담당을 맡게 된 교생 선생님과 크게 싸웠던 기억이 나네요.
왜 싸웠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좀 빈정댔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선생님이 먼저 시비를 걸었습니다. 제가 빈정대고 짝다리를 하고 서 있으니까 그 교생 선생님이 짝다리 짚지 말라고 화를 냈고 저도 반격했던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께는 뭐 열심히 대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끝났는데 제가 고1이어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미술부 그 선배들에게 엄청 맞았던 것 같아요. 한 20, 30대 빠따를 맞았는데 아, 제가 맞았던 것 중에 가장 심하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날. 예. 엉덩이에 피멍이 들어서 다음날은 앉을 수가 없었을 정도였으니까요. 어, 그래요. 교생하면 저는 그 생각이 아직도 나네요. 그렇게 맞고 그 주인가 막 같이 선배들하고 술을 마셨던 것 같아요. 제가 학교에 다닐 때는 교복을 입고 슈퍼에 가도 소주를 살 수 있었습니다. 예. 청보법이 시작되기 전이었으니까요. 제가 1학년 때 학교 반에서 부실장이었는데요. 그 실장, 부실장들이 모여서 그 단합대회라고 하죠. 단합대회에 이제 갔는데 그 사범대학교였으니까 그 대학교 옆에 대학교가 있었어요. 그 옆에 저희 고등학교가 있었고 대학교 그 잔디밭에 앉아서 저희도 남녀공학이었는데 분반이었거든요. 여학생 5반, 남학생 5반 그렇게 10반이었는데 그 10반에 실장, 부실장이 모이니까 한 10대여 명 되더라고요. 그 잔디밭에 실장, 부실장들이 모여서 술을 마셨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그래도 다들 잘들 컸어요. 네, 뭐 그래요. 그런 시절에 살았습니다, 제가. 오늘도 많은 사연 너무 고맙고요. 음, 이 예쁜 사연들, 따뜻한 사연들 전부 그림으로 그려드리지 못해서 어, 좀 무거운 마음을 안고 일주를 보냅니다. 정말이에요. 언젠가 이 사연들 모두 그려드릴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마음속으로는 그리고 있습니다. 사연을 읽으면서. 네, 좋은 한 주,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굿나잇 혹은 굿모닝.